강 장군이 지휘관 회의에서 차분히 서류를 넘기던 순간 박 대령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다. 여군 장군, 솔직히 허수아비 아닙니까? 정적이 흐르자 옆에 있던 장교가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대령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강 장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되묻는다. 허수아비라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 대령은 비웃듯 눈을 흘기며 대답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지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고 장교들의 눈빛이 서로 교차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군단 전체를 뒤흔든 이 발언의 끝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과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여군 장군이 하루아침에 허수아비라 불리게 된 이유,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 세상에 던진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과연 허수아비 장군이라는 오명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군단의 역사에 남을 음모였을까? 이후 밝혀지는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비무장지대 근처 군단 사령부에서는 어김없이 구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앞장서 달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은주 장군이었습니다. 5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젊은 장병들보다도 힘차고 규칙적이었죠. 군 최초의 여군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강은주는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른 아침 찬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강은주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전 부대 시찰, 오후 지휘관 회의,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작전 검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사명이었거든요. 구보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령부 복도를 걸으며 만나는 장병들마다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강은주는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30년간의 군 생활,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군 장교들이 경례를 올릴 때면 강은주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후배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평탄한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존경과 신뢰는 강은주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단장실에 들어서자 참모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 받으며 강은주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녘 땅,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부대 시찰은 언제나 강은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병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신병들과의 대화에서 강은주는 항상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강은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위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강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전우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딱딱한 군가 대신 80년대, 90년대 가요를 흥얼거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오면 모두들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를 때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강은주가 자리를 뜨고 나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장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오갔거든요. 특히 30년 근속의 베테랑 박대령은 동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군이냐? 요새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군대만큼은 전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인사 같은데 말이야. 이런 뒷담화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강은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일부 장교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웃어넘겼습니다. 화를 내거나 직접 맞서는 대신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은주는 창가에 서서 다시 한번 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군단장으로서의 강은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은주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작전 계획서를 넘기며 세심하게 검토하는 모습은 여느 남성 장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꼼꼼하고 세밀했죠.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것이 그녀가 항상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실력과 진정성이 모든 것을 증명해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렇게 강은주의 평온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 숨어 있는 작은 균열들을 그녀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군단 전체 지휘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회의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경계 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었거든요. 강은주는 회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령급부터 소령급까지 군단의 핵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강은주가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상석에 자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정보참모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현황 보고와 대응 방안 논의가 이어졌고 강은주는 세심한 질문과 지시사항으로 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력은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대령이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술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한잔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설마 회의석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박대령,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강은주의 차분한 질문에 박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군 장군이라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강은주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결정들은 다 참모들이 하고 군단장님은 그냥 보여주기용 아닌가요?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 과연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죠. 모든 시선이 강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앞자리에 앉은 참모가 눈치챘습니다. 강은주는 몇 초간 말없이 박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은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대령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 시간이니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부대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로 회의는 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대령도 멋쩍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강은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대령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허수아비, 보여주기용, 실전 경험 부족. 그 날카로운 단어들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자신은 정말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들이 단지 성별 배려, 인사의 결과일 뿐이었을까요? 그때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임 소위 시절 남자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훈련해야 했던 시간들, 진급할 때마다 따라붙던 여자라서 봐준 거 아니냐는 시선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준 후배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대령의 말이 단순한 술김의 실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면 아래 숨어있던 불만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무실로 돌아온 강은주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할 것인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오늘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30년을 부정하는 한마디라니. 그녀의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강은주가 평소와 같이 새벽 구보를 나섰을 때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장병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워낙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 이런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져나가곤 했죠.
구보를 마치고 사령부로 들어서는 길에 강은주는 몇몇 장교들이 자신을 보고 급히 대화를 멈추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던 중이가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은주는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참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참모장은 강은주와 함께 오랜 시간 근무해온 동료였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고참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참모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로 부대 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 군단장님의 지휘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강은주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박 대령을 중심으로 일부 중견 장교들이 모여서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군단장님의 실전 경험 부족, 그리고 김 참모장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성별 우대 인사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과 성과가 단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이어진 김 참모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에서는 명령 전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하달한 훈련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대가 있어서요. 이것은 단순한 소문 차원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강은주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평소 함께 식사하던 장교들 중 일부가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강은주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박 대령 주변에는 몇몇 장교들이 모여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소대장급 회의에서 상황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주가 새로운 훈련 지침을 발표했을 때 평소와 달리 질문이나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몇몇 장교들은 아예 강은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은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장병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지만 지휘관들의 태도, 변화가 곧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군 장교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대위? 훈련장에서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군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들이요. 이대로 두면 부대 전체의 기강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최 대위의 말을 들으며 강은주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여군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후배 여군들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수 있었죠. 저녁 늦게 강은주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초병들도 오늘은 딱딱한 경례만 올릴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모두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은주는
책상 위에 놓인 명령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내린 수많은 명령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강은주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군단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김참모장, 내일 아침 일찍 전술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지휘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은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은주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김참모장과 함께 전술 훈련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오늘 실시할 모의 훈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일상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군단장님, 정말 직접 지휘하시겠습니까? 평소와 달리 부담이 클 텐데요. 김참모장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강은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참모장, 저는 지금까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여줄 때입니다. 제가 정말 허수아비인지 아니면 진짜 군단장인지 말이죠. 오전 9시 훈련장에는 각 부대에서 선발된 정예 병력들이 집결했습니다. 전방위 모의 전술 훈련이었는데 적의 기습 공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이었죠. 평소라면 작전 참모가 주도하고 강은주는 관찰자 역할에 머물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은주가 지휘소에 나타나자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뿐만 아니라 참관하러 온 장교들까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대령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훈련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모든 부대장들은 무선 통신으로 제 명령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주의 선언에 훈련장 분위기가 긴장으로 물들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강은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형을 한눈에 파악하고 각 부대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명령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제3대대는 좌측 능선으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공격하십시오. 제1대대는 정면 공격으로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제2대대는 예비대로 대기하다가 제 신호에 따라 돌파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대가 강은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부대장들도 점차 그녀의 탁월한 전술적 판단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형을 활용한 기동작전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전술이었죠. 훈련이 진행되면서 강은주는 계속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자 즉시 작전을 수정하여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전체 전장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마치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2대대 지금입니다. 적군의 좌측 방어선이 약해진 틈을 노려 돌파하십시오. 강은주의 명령과 함께 제2대대가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적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훈련은 아군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훈련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젊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하급 장교들, 그리고 마침내는 참관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시 군단장님이십니다. 한 중령이 감탄사를 내뱉었고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강은주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일부 장교들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대령의 얼굴만이 굳어져 있었죠. 훈련 후 강은주는 각 부대장들과 간단한 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조언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기동력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통신 절차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니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강은주는 잠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훈련으로 적어도 자신의 전술적 능력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 같았거든요. 장병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김참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군단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대령이 오늘 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김참모장이 건넨 보고서를 읽어보며 강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실시된 전술훈련의 지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전술 계획과 작전 지휘는 모두 참모진에 의해 이루어졌음. 군단장의 현장 지휘는 사전에 준비된 대본에 따른 연기에 가까웠으며 실전 상황에서의 지휘 능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음. 강은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가 이미 상급 부대에 전송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강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력을 보여줘도 이런 식으로 왜곡된 보고가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강은주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감찰팀이 파견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박대령의 보고서가 상급 부대를 거쳐 국방부까지 올라갔고 결국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김참모장이 급히 강은주의 집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박대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진정하십시오, 김참모장.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강은주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대령이 요청한 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은주를 맞이한 것은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박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 군단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박대령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 군단의 지휘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은주 군단장은 실전 지휘 경험이 부족하며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참모진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군단장의 임명은 성별 배려 인사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인사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박대령의 말이 계속될수록 강은주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고통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군단장이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강은주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대령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훈련에서 군단장님의 지휘를 직접 봤는데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박대령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니까요. 이때 다른 장교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님, 그렇다면 왜 그동안 우리 군단의 성과가 계속 향상되어 왔습니까? 작년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군단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박대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것도 결국 참모진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군단장은 그저 결과만 발표했을 뿐이죠. 회의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일부는 박대령의 편에, 일부는 강은주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은주는 놀라운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은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방부 감찰팀 파견 공문이 놓여 있었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명의 젊은 여군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최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최중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공평합니다. 군단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강은주는 최중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자신보다도 이런 후배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강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룰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 최초 여군 군단장 논란, 성별 우대 인사 의혹. 벌써 헤드라인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은주는 잠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박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허수아비, 성별 배려 인사, 형식적인 지위. 그 말들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강은주에게는 가장 어두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주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군 최초 여군 군단장 지휘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언론에까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문제는 군 내부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령부로 출근하는 길에 강은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비병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병들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강은주와 같은 계급인 김준호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강은주와 군사학교 동기였지만 오늘은 공적인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강 군단장,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김 준장.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찰팀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작전 계획서, 회의록, 그리고 부대 운영 현황까지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특히 박 대령이 제출한 문제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죠. 오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감찰팀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군의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인 양 행동했죠. 감찰팀장님, 저는 오직 군의 발전을 위해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 대령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은주 군단장은 실전 지휘력이 부족합니다. 지난 모든 작전과 훈련에서 실질적인 지휘는 참모진이 담당했고 군단장은 형식적인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감찰팀은 박 대령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구체적인 사례들과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 군단장의 임명 자체가 성별배려 인사였다는 점입니다. 실력보다는 상징성을 중시한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나오자 감찰팀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반응이 일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같은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강은주는 김 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군단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 준장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강은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역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지난 30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받았던 표창장들과 감사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장마다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신임 소위 시절 남자 동기들보다 3배는 더 열심히 훈련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급할 때마다 여자라서 봐준 거 아니냐는 시선들을 받아야 했던 아픈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은주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특히 10년 전 훈련 중 발생했던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도중 신병 한 명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은주는 주저없이 몸을 던져 그 병사를 보호했었습니다. 그때 입은 어깨 상처의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었죠. 또한 작년에 작성했던 전술 교범이 떠올랐습니다. 수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 교범은 다른 군단에서도 모범 사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허수아비의 업적일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젊은 장교였는데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전우들이 믿는 것은 박 대령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훈련장에서 직접 뛰시던 군단장님의 모습입니다.
중위의 말에 강은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주 훈련에서 군단장님이 보여주신 지휘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모든 장병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짜 지도자는 보여지는 권위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린 기억 속에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강은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이 애썼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느끼는 신뢰와 존경이었습니다. 중위가 나간 후 강은주는 다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말이죠. 군사훈련장에서 어깨에 총상 흉터를 남겼던 일 후임 여군들이 차별받을 때 앞장서 싸웠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장병들과 함께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 나는 이미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야. 강은주는 마침내 자신 안에 있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던 자신을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은주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당당하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과 감찰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죠. 이 자리에서 강은주의 군 생활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은주는 정갈한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3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청문회는 박대령의 증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은주 군단장은 실질적인 지휘 능력이 부족합니다. 박대령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여군 장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전통과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작전 결정들은 모두 남성 참모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히 허수아비 군단장의 증거입니다. 청문회장 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대령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 군단장의 임명은 성별 우대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력이 아닌 상징성을 위한 인사였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박대령의 증언이 끝나자 강은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대령의 주장과 달리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허수아비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은주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작전 계획서들과 전술 교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이 전술 교범은 현재 다른 군단에서도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들에는 강은주의 세밀한 분석과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강은주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실탄 훈련 중 발생했던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신병이 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은주가 주저없이 몸을 던져 그 병사를 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강은주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하를 구하려는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허수아비의 모습입니까? 강은주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녀는 군복의 어깨 부분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그때 입은 상처의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흉터는 허수아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관석에 앉아있던 한올로 장군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곧이어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때 한 위원이 박 대령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대령, 방금 본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허수아비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에 가까웠죠. 위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의 주장에는 명백한 악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 장교를 모함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직 군의 발전을 위해. 그만하십시오. 한올로 장군이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30년간 몸으로 군에 헌신한 장군을 향해 허수아비라니. 당신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은주를 의심스러워했던 위원들조차 이제는 박 대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위원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강은주 군단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박 대령의 악의적인 모함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 대령은 동료 장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군기문란 행위로 불명예 전역 처분합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강은주는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그녀를 응원하러 온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은주는 다시 평상시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강은주는 김참모장을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참모장,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단장님? 전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참모장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전역 선언이었거든요. 하지만 군단장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왜 갑자기? 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참모장,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 뒤를 이을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녀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강은주의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주는 마지막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강은주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는 더욱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운동장에 모인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들, 중견 간부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동료들까지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은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 어깨 위의 이 흉터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군인으로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운동장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를 이어 이 길을 걷게 될 후배들에게 당부합니다. 더 이상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헌신만이 인정받는 그런 조직 말입니다. 그 순간 운동장 한편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군가가 아니라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강은주가 평소 즐겨 듣던 7, 80년대 가요 중 하나였죠.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병사들부터 고참 간부들까지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운동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은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세월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강은주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강은주는 혼자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부임했던 날의 기억부터 박대령과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극복한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단장실에 들러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던 강은주는 책상 위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신임 소위 시절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앞으로 이런 날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중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군단장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최중희, 이제 여러분이 더 좋은 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후배들은 겪지 않도록 말이죠. 강은주는 최중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주역들입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강은주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수많은 장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례를 올리고 있었죠. 강은주도 마지막으로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에 대한 감사와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부대를 바라보며 강은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수아비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뿌리로 남는다. 그 말처럼 강은주가 심은 씨앗들은 앞으로 더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더 이상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그날까지 그녀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는 강은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